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또 시위대를 조금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의 경찰, 사복경찰, 프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대를 가정해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 돌을 던지고 그걸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릅니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거리에 우리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그 노동자들이 무슨 그런 심각한 불법행위, 폭력행위를 했다고 저는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그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국민과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것입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 이 미팅을 하느냐고 10여 분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디어 국민들이 바라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됐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과 의료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했습니다. 결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는
사실 당초에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국민이 바라시는데 왜 그거 못 해드립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 계속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서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합니까?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돌려드리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주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다각도로 하고 있죠.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건 정치공학까지도 안 가는 쉬운 계산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판결은,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재판 거래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거짓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겹결에 일회성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만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급파 무력 시위는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민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물가 등 경제 문제가 결과를 좌우했다고 보는 분석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블루프린트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역시 선진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다 같이 사회를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드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